안녕하세요. 인변데스크 배한진 변호사입니다. 김한솔 변호사입니다. 오늘 인변데스크에서 소개해드릴 사건은요, 광진구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지난 26일 새벽에 발생을 했었죠. 광진구에 있는 한 찜질방에서 화장실, 남녀가 같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, 찜질방은. 이제 그 화장실에서 여성 한 분이 들어가서 용부인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위쪽으로 검은색 그림자가 이제 일러갔대요. 보니까 한 1초 정도 보니까 핸드폰처럼 보이는 물체가 있었어가지고 저게 뭐지? 하다가 이제 일단 찍힌 것 같으니까 밖에 나가서 남자든 여자든 나가가지고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되게 감이 좋으셨네요. 네. 이제 보면은 밖에서 대기하다가 잡았다고 하는 거 보면은 범인보다 먼저 나가가지고 대기하고 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때부터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더라고요. 그래서 나가가지고 대기하다가 남성이 나오니까 이제 너 뭐야 하면서 잡은 거죠. 남성이지만 도망갈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너 경찰 올 때까지 못 도망가게 하려고 이제 붙들고 있었대. 붙들고 있었고 핸드폰을 뭐 찍었을 수도 있으니까 핸드폰을 이제 여성분이 뺏었죠. 뺐고 그 상태에서 잡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이 와가지고 이제 추궁을 했고 추궁을 했는데 뭐 자기는 찍은 적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해가지고 현재 체포돼서 구속된 상태이고 네, 핸드폰은 아마 포렌식 절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그래서 그 피해자분께서 위에 이제 환풍기 쪽에 그림자가 일렁거리는 걸 보고 바로 나와서 그 용병칸을 보니까 틈 사이로 그 남자 찜질복은 파란색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파란색 찜질복이 보이고 발이 보였는데 여자 발로는 안 보였다는 거예요. 그래서 홍콩인 거였다. 그래서 바로 딱 직감을 하고 그 사람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멱살을 잡으면서 체포를 하고 그다음에 휴대폰을 빼앗았던 그런 내용입니다. 자, 이런 경우에 그러면 어떤 법으로 이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봤는데, 자,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떤 법률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?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, 그러니까 성폭법 이제 12조와 14조에 각각 처벌 규정이 있거든요. 12조에는 성적 목적을 가지고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14조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고 해서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상대방이 이제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에 처벌이 되고요.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가해자가 처음부터 어떤 그 촬영을 의도하고 그 찜질방 내지는 화장실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건조물 침입죄도 성립할 수는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저희가 법률가로서 이제 이런 사건이 수사와 재판이 됐을 때 내지는 뉴스에 댓글을 보니까 우리 인친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것들 제가 솔배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. 자, 그러면 이 피해자 분은 사실은 일반인이잖아요. 수사기관이 아니고. 근데 이 가해자를 멱살을 잡으면서 이제 체포행위를 했다는 거죠. 그리고 휴대폰도 뺏었어요. 네. 이런 경우에 형사 처벌 받을 염려는 없을까요? 일단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으려면은 그 절차가 적법해야 돼요. 그렇죠. 네, 그렇다면은 지금 이 남성이 체포가 됐는데 체포도 적법해야 되고,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게 체포는 경찰관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어떻게 보면 잡고 있었으니까 여성이 체포를 행위한 거고, 그다음에 이렇게 사인이 다른 사람을 체포하는 게 적법한가에 대해서 이제 또 형사소송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. 하고 있고,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행범인 체포이고, 이제 현행범인 체포가 아닌 영장에 의한 체포던가 긴급 체포던가 이런 건 전부 다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. 경찰관이 해야 되지만, 근데 현행범인 체포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212조에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사인이 다른 사람을 체포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현행범인이라 그러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네. 그래서 체포라는 게 당연히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멱살을 잡은 행위가 사실은 폭행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겠지만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어서 처벌될 수는 없겠습니다. 그다음에 휴대폰을 이렇게 뺏은 거 이거 괜찮을까요? 이제 휴대폰 뺏는 거는 절도라고 보일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만약에 뺏는 과정에서 이제 핸드폰이 고장났다 그러면은 재물손괴가 될 수도 있고, 그런데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불법 영득 의사
라는 걸 요구하고 있어요. 이거를 불법적으로 영득해가지고 이제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기 위한 그러한 의사가 있어야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재산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그거는 여성이 핸드폰을 영득할 의사로 가져간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떠한 영상이 있는지 모르고 그거를 지워버릴 수 있으니까 가져간 거잖아요. 불법 영득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는 처벌되지 않을 것이고, 그리고 그 뺏는 과정에서 고장났다고 하더라도 이제 재물 손괴에 대한 고의가 또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로도 처벌할 수 없고, 그래서 이제 핸드폰 가져간 것은 적법하고, 그러면은 그렇게 또 사인이 핸드폰 마음대로 압수영장 받지도 않았는데 가져가가지고 이제 만약에 그 안에 영상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적법하게 이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느냐, 그것이 또 문제될 수 있는데, 이거는 당연히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사용할 수 없어요. 형사소송법에 위법 수집 배제 증거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, 수사기관이 그렇게 했을 때의 문제인 거고, 사인이 위법한 수집 행위를 했다, 증거 수집 행위를 했다,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지 않고 그러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목적,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, 그런 것을 비교형량해요. 그래서 그 위법한 행동의 수위 자체가 증거를 이제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 비춰 모아서 그 정도를 비교형량하고 이제 위법의 정도가 낮다고 하면은 증거 능력을 인정해주고 있고, 대체로 거진 다 인정해주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굉장히 엄격하게 요구를 해서 그 적법 절차를 어긴 경우에는 위법 수집 증거로서 이제 증거를 못 쓰지만 사인이 수집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요건을 완화해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뭐 수단이 적절하다고 하면 법의 형량을 통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. 그리고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인인 피해자가 일단 휴대폰을 뺏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출동한 경찰관들도 이미 제출 요구나 아니면 사후 영장 등으로 증거 수집 절차를 아마 거쳤을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가해자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추가를 하자면, 이 사람이 만약에 현장에서 이제 촬영 버튼을 눌렀는데 휴대폰에 저장이 안 됐던 거예요. 그 가해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촬영을 한 건 맞다고 인정을 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뭐 나를 발견을 해가지고 내가 저장 버튼을 못 눌렀다,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, 이런 거를 또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, 일단은 그 촬영 버튼을 눌렀다라고 하면 실행의 착수라는 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범행이 이제 시작은 된 거예요.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저장을 해야지만 범행이 완성되고 기수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, 저장을 하지 못했다라면 원칙적으로 이제 미수범으로 처벌되겠죠. 근데 이제 대법원 판례를 자세하게 뭐 읽어보면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, 휴대폰의 어떤 저장 매체가 완벽하게 이제 저장되기 전에 그 램이라고 하는 단기 기억 장치에 먼저 일단은 저장이 됐다라가 촬영 종료 버튼을 누르면 그게 이제 다른 저장 매체로 이동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램에 저장됐다는 것만으로도 기소에 이른다라고 보는 게 대법원 판례인데, 그게 이제 실무상 수사를 해서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저장 안 되면 미수다,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이 수사관이 아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휴대폰에 대해서 이미 제출 요구했거나 현행범인 체포의 이후에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포렌직을 할 텐데, 이 디지털 포렌직이라는 게 뭐냐면 크게 이 절차는 이 이미징 절차와 탐색 선별 절차로 나뉘는데, 이미징 절차는 말 그대로 휴대폰의 저장 매체를 그냥 복사하는 겁니다. 복사해가지고 변작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된 그런 영상과 사진들을 이제 골라내는 게 선별 작업이거든요.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 과거에 뭐 촬영해놨던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 여죄에 대해서 다시 또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미 제출 요구를 해서 압수수색해서 여죄의 증거로 활용되게 되는 것입니다. 가해자 이제 구속됐으니까 뭐 최대 30일 안에 이제 기소돼서 재판을 받을 겁니다. 향후 재판 결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. 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